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 학교와 법인 측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특별전에 홍성담 작가의 작품 전시가 유보된 데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 작가들이 잇따라 작품을 자진 철거하며 항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특수가 일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발빠르게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교황 관련 서적의 출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 2011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도 지난주보다 리터당 1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건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학교와 법인 측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송원고 학부모들은 지난주부터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성적 제한을 폐지하도록 한 교육청의 조건은 자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라며 재지정 조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한 교육자의 독단적인 자기 논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교육단체도 학부모들을 거들며 교육청을 성토했습니다. 자사고 폐지의 책임을 학교나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는 시민을 속이는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육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자사고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재지정을 승인했다며 더 이상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안 받아들여도 저희가 강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내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송원고가 모집 요강을 승인받지 못하면 내년 신입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법인 측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오늘까지는 재지정 조건에 맞춰서 모집 요강을 제출하라고 재촉구한 가운데 학교 측이 더 이상은 답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 작품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측이 전시를 유보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동료 작가들이 광주 정신이 훼손됐다며 자신의 작품을 잇따라 철거했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시립미술관에서 대형 판화 작품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외침과 세월호 참사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 작품을 뜯는 사람은 다름 아닌 출품자인 이윤엽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현직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전시 유보한 데에 대해 항의의 뜻을 담아 작품 철거를 결심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전시장 안에 제 그림이 걸려 있는 게 저한테 나중에 5점이 남을 것 같다는 거죠.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홍성민 작가 등 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한 작가 2명도 같은 뜻으로 출품작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여기에다 나머지 작가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작품 철거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가분들의 작품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 행정, 또는 이게 미술 행정이 됐건 광주 어떤 시정에, 쉽게 얘기해서 광주 시장의 방침이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 광주 비엔날레 측은 사태의 파장을 애써 외면한 채 오히려 불편한 심기만 드러냈습니다. 저희 재단의 사전 통보 없이 언론에 먼저 통해서 이렇게 사전 철거를 하겠다고 온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언론 플레이로 보이고 그냥 비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 출품작을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 전시 유보한 데 이어 책임 큐레이터마저 자진 사퇴한 상황. 동료 작가들까지 출품작 철거라는 강수를 두며 반발함에 따라 20살 청년이 된 광주 비엔날레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모레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관련 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울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의전 차량으로 선정되면서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한 소울이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도 교황의 방한에 기대를 걸면서 연 2.5%의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을 내놨고 하나은행은 천주교 산하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과 관련된 서적이 잇따라 출판되면서 지난해 10종에 불과했던 서적이 41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휘발유 값이 리터당 평균 1,829원을 기록하는 등 휘발유 값이 3년 만에 최저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 광주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29.19원으로 지난주보다 0.8원 떨어져 지난 2011년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리터당 1,640.07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당 1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공기관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은 나홀로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전파진흥원 등 6개 기관 1,400여 명의 임직원 가운데 240명 정도만 가족과 함께 이주하고 나머지는 나홀로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신속하게 갖춰졌지만 유통시설과 교통편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 광주 지하철 돌고개역에서 전동차가 1시간 가까이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전 7시 41분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에서 전동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다가 소리가 나요. 펑 소리가 나서 멈추고 방송 꺼지고 하다가 정전 나고. 앞차가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전동차 5대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역에서 줄줄이 정차했고 이 때문에 상행선 전 구간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열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세요. 열차가 못 끊겨요? 네. 그건 이제 알 수가 없고요. 평동에서 소태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가 고장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50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환불을 받은 승객만 700여 명. 출근길에 다른 교통수단을 찾느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하철 못 탄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일부 승객은 안내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안전조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멈춰선 전동차를 다른 전동차가 끌어간 뒤에야 정상화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단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차량 고정으로 인해서 단전이라고 하면 양쪽 그 변전소가 다 이렇게 단전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차량 고정으로 원인을 보고 있는데 또 일주일 전 차량 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개통 10년을 맞은 광주 지하철에서 운행 중단은 이번이 4번째. 불과 넉 달 전에도 지하철이 멈춘 적이 있어서 10년 넘긴 지하철에서 사고가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재 채취로 얻은 회사 수익금을 10여 년 동안 착복한 혐의로 모 건설회사 총무이사 53살 박모 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성군 삼서면 저수지 준솔공사 현장에서 실체가 없는 법인의 공사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140억 원의 회사 돈을 가로채는 등 2003년부터 지금까지 225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광주권 영산강과 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현장에서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35분쯤 무안군 현경면 무안공항 인근 국도에서 58살 천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마주오던 28살 허모 씨의 경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천 씨가 숨지고 승용차에 탄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뒤따라오던 승용차 2대가 갓길에서 부딪히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정면 충돌한 점을 토대로 화물차가 역주행해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역감정 해소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모레 14일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보궐선거 이후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야당의 텃밭인 순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순천 곡성 주민들의 선택을 폄하 왜곡하지 말고 제대로 평가해달라며 지도부에 순천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지역주의 장벽을 깨고 호남에서 당선된 이 최고위원을 등에 업어주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올해산 햅쌀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쌀은 지난 4월 순천 지역에서 모내기 한 배를 수확해 출하한 쌀로 5kg 한 포대에 17,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서 소비자들의 추석 선물 고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햅쌀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선정한 희망인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벤처 창업 1세대로 광주 지역 벤처 기업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한 젊은 사업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인명 구조에 관한 교육용 콘텐츠 제작이 한창인 광주의 한 IT 기업. 전국 소방대원들을 위해 정부가 제작을 의뢰한 콘텐츠입니다. 개발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황대영 사장. 올해 2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할 정도로 회사가 성장했지만 출발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96년 비디오 기술학원을 시작했던 황 사장은 첫 사업에서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IT 시대의 도래를 애견하고 사업을 과감하게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로 전환했습니다.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비교적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특별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하나의 흐름이에요. 황 사장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로 정부 통합 전산센터를 꼽습니다. 5년 전 광주에 전산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계기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SI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전국 47개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구축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시고 빨리 나가시는 그런 발빠름이요. 네. 그런 면이 있었으니까 회사가 좀 더 계속 성장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조그만 비디오 기술학원을 중견 IT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황 대표는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협회를 만들어 후배 기업인들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창업 박람회도 해마다 개최해 창업 확대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활동해주고 또 때로는 가진 것이 적지라도 같이 예를 들어서 나누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나누더라도 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IT 기업을 꾸려가기에 더욱 척박한 지방이라는 여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는 덕목을 실천하며 지역의 IT 선도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가을의 길목에 접어들면서 프로야구도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약 30경기를 남겨둔 지금 기아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타이거즈 주말 동안 3연승을 달리며 다시 한번 4강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4위 롯데와 3게임 차, 뒤처졌던 기아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아의 상승세에는 선발 야구가 있었습니다. 8이닝 역투를 펼치며 연패를 끊어낸 임준섭부터 시작해 김진우, 김병현까지 바톤을 이어받아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선발들이 살아나니 팀 전체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4강 진입을 위해 꼭 잡아야 하는 이번 주 경기. 홈에서 NC, 넥센과 차례로 2연전씩 치릅니다. 타선이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선발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요. NC전에는 양현종과 토마스가 차례로 선발 등판합니다. 양현종은 지난주 두산전에서 컨디션 난조로 부진했지만 NC를 상대로 3전 3승,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어 자신감 있는 투구가 기대됩니다. 토마스도 첫 선발전에서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수준급의 구위를 선보였는데요. 좌우 타자들을 각각 다른 변화구로 공략하며 삼진을 잡아내는 노련함도 보였습니다.
타이거즈 선수들 팬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끝까지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번 주 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기아 타이거즈 오늘 오후 6시 30분 NC와 시즌 13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 NC는 에릭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한층 탄탄해진 마운드를 앞세워 가을 야구를 향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섬 현상에 대한 실측이 진행됩니다. 광주시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주야간 2차례에 걸쳐 광주도심 15개 구역 150개 지점에서 열섬 현상에 대한 실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측된 자료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열섬 지도를 제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주 MBC 기획보도 아물지 않는 상처 트라우마가 광전남 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이 선정하는 올해 5.18 언론상에 뽑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광주 MBC 보도가 5.18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5.18 언론상은 5.18 진실 보도와 정신 계승에 노력하는 언론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만들어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자금이 지원됩니다. 광주은행은 추석 중소기업 특별자금 3천억 원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용도에 따라 최고 1.3%의 우대 혜택을 적용해 업체당 최고 30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또 다음 달 30일 안에 만기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3천억 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해 사실상 이번 추석 중기 지원 자금은 모두 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쾌적한 출근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선선한 아침인데요. 오늘 최저기온도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2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장성 17.1도, 광주 19.5도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불쾌지수도 60대를 유지하면서 낮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출근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8도, 영광 20도, 광주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구례 30도, 광주와 나주, 화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위가 많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제는 한낮에도 가을이 왔음을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까지는 31도의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내일부터는 3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26도까지 예상되고요. 광복절부터는 28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